태국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사건의 발단은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한국이 결국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부터 출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에 반발한 태국인들이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SNS에 올리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태국 여행사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사이좋게 한국에 대한 망언을 내뱉었고, 한국 내에서의 태국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바람에 현재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태국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태국은 뒤늦게 한국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뒷수습을 해보지만 한국 정부는 이참에 한국에 만연하던 불법 체류자들을 뿌리 뽑겠다며 오히려 이들을 단체로 강제 추방시켜버립니다. 결국 한국에서 추방당한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공항으로 몰리는 바람에 태국의 수완나푼 공항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태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수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태국 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보니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됐습니다. 태국이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해변, 웅장한 사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태국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 태국의 관광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고 태국 사람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수완나푼 공항에 취재를 갔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갑자기 수십만 명이나 들이닥친 거예요. 공항 직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추방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죠. 평소에는 활기차고 질서정연했던 수완나푼 공항이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어요. 도착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수화물 찾는 곳은 아예 기능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죠. 추방된 사람들 중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짐도 제대로 못 챙겨온 채 그냥 옷 한 벌만 입고 온 것 같더군요. 추방된 사람들 눈을 보니 절망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저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선택했는지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군요. 정확한 숫자로 15만 7천 명 정도죠. 반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은 고작 1만 8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한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마 오랫동안 참아왔던 걸 거예요. 한국 법무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213억 원어치의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 3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5월에는 전남에서 11명의 태국인이 마약을 팔다가 걸렸고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왜 하필 태국 사람들이 한국까지 넘어가서 저런 짓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마약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심지어 일부는 한국 남성들을 속여 결혼한 뒤 비자를 받아내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다 보니 한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범죄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약 유통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인의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 태국인이 보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는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밤에는 전국의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검거됐대요. 9명이나 되는 태국인들이 7월부터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하면서 한국에 피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태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등 시골 지역에서 일하던 태국인들이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마약을 판매하러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한꺼번에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부 수완나품 공항으로 들어온 바람에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한국 법무부가 단 이틀 만에 이 모든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대규모 추방은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사태 때문에 정작 멀쩡한 태국 사람들도 한국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을 엄청 까다롭게 만들었거든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이게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위해 1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K-팝 콘서트도 보고 한국 드라마 촬영지도 가보기 위해서였죠. 근데 갑자기 입국이 거부당했대요. 이유를 듣기는 했는데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이유였고 결국 그렇게 여행이 강제로 취소된 제 친구는 정말 억울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저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태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유명한 연예인들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태국은 원래 90일 동안 무비자로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1981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협정이죠. 당시에는 양국의 관계가 좋았고 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한국과 함께 싸워준 나라라는 점도 고려됐대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 이 협정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가 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면서 임금 수준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객인 척하고 한국에 들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3개월만 일해도 태국에서 1년 동안 번 돈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누구나 혹할만 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은 결국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입국 심사를 더 엄격히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ETA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이게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많은 태국인들이 거부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태국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SNS에서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국 여행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더군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전부 태국 사람들이잖아요. SNS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많던데 왜 한국 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 한국에는 볼 것도 없다. 태국도 한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이것 말고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있었죠. 이 뱅코리아 운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와이즈 사이트라는 태국의 여론분석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NS에 한국 여행 금지 관련 게시물이 370만 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 글들을 쓴 사람들의 75%가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눈여겨볼 만한 상황인 게 이 연령대의 젊은 여성들이 바로 한류의 가장 열성적인 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의 나라를 보이콧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태국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의 발언이에요. 6월 20일에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짤른 왕하나논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이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 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여행업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싶었거든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태국에 별 악감정이 없다가도 저 발언을 접하게 되면 없던 악감정이 생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11일에는 유타차이 순톨라타나벗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이 또 망언을 했거든요.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고 했더군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매력있다는 발언까지 했죠.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에 여러 번 다녀왔던 제 입장에서 한국의 관광 명소가 부족하다는 말이 도저히 공감이 되질 않았거든요. 서울타워, 경복궁, 제주도, 부산 해운대,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나열해도 이 정도인데 이런 곳들은 관광지가 아니고 뭔가요? 그리고 한국의 매력이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매력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한국 여행이 비싸다는 것도 공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태국 여행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태국보다 훨씬 편리하고 저렴하죠. 그리고 한국의 쇼핑 문화나 야간에 다니더라도 안전한 치안 상황 같은 것들은 오직 한국에서만 겪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발언들이 한국 측에 알려지자 역시 한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 주태국 한국문화원 등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제서야 자른 회장이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던데, 그 내용이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한국에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했던 망언은 그 사이에 까먹은 모양이죠. 협회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던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으려고 저러는 건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대체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실 거라는 건 잘 알아요. 저도 글을 쓰다 보니 너무 흥분해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두 사람의 발언 때문에 태국으로 오려던 한국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여파 때문에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태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관광업이 실제로 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라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잃게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과 친척들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삼촌은 파타야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이모는 방콕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죠. 사촌 동생은 푸켓에서 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요즘 집에 가면 다들 울상이에요.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답니다. 삼촌이 운영하는 호텔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였대요. 근데 요즘은 빈방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이모의 여행사도 한국 단체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체가 거의 없어졌고 사촌 동생도 한국인 다이버들이 많이 줄다 보니 수입이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는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사촌 동생 말 듣고 용돈이라도 조금 쥐어주고 왔어요. 사실 저도 퇴근하고 나면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뉴스를 쓰면서 매일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태국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이 100번 1000번 이해됩니다. 작년 3월에 인천의 한 클럽에서 태국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거기서 불법 체류자가 100명 가까이 적발됐대요. 이 사건을 취재했을 때 정말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싶더군요. 그 콘서트장에는 2000명 정도의 관객이 모였대요. 근데 그중 100명이 불법 체류자였다니
다르게 얘기하면 20명 중 1명꼴로 불법 체류자였다는 거죠. 제가 한국 정부여도 저런 수준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일부 한국 사람들은 멀쩡한 태국인들까지도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부 업소에서는 태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일까지 생겼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영상이 SNS에 퍼졌거든요. 근데 그 영상 속에는 수갑을 차고 있는 태국 여자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웃고 떠들면서 포즈까지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태국이 겪었던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니 퍼지는 속도까지 엄청 빨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특히 영상 속 여성들의 태도가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할수록 같은 태국 사람들의 분노까지 커지고 있던데 이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 솔직히 이 영상을 보고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이키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 사건과 관련해서는 태국 안에서도 반응이 엄청난데요. 태국 사람들의 분노가 무려 수십만 건의 댓글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SNS에서 논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댓글이 몇천 개 정도 달리고 마는데 댓글 수만 해도 수십만 개라니 아마 영상 올린 사람은 댓글을 다 읽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 같네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태국 사람들이 먼저 제대로 처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법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맞지만 아무튼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한국 사람들도 태국을 다시 믿게 될 거고 그래야 한국 정부도 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게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만약 제가 말한 대로 바뀌게 된다면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을 살리려면 한국이 꼭 필요해요.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많이 와야 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 이어 태국을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였어요. 솔직히 중국인들은 많이 들어오더라도 돈을 아끼는데 급급한데 그에 반해 한국 분들은 태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소중한 손님들이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오면 쇼핑, 숙박, 음식, 관광지 입장료 등등을 모두 더해서 태국 1인당 평균 월급의 3배를 넘게 쓴다고 하던데 이 모든 게 태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여행하러 한국에 가는 태국 사람들도 많거든요. 입국 심사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엄격해지면 오히려 서로에게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한국의 여러 기술을 배우고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고 싶어서예요. 이런 열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테니까요. 제가 태국을 대표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태국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국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제 주변에도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한국 요리를 배워서 태국의 한식당을 열고 싶어 하는 동생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지금 태국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태국이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국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태국과 한국은 옛날부터 역사적인 유대 관계가 깊었다는 거죠. 한국전쟁 때 태국이 참전국으로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태국이랑 한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였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태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용서할 생각이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